예,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통상 금요일은 좀 부담되는 날이 많은데요. 오늘은 좀 결이 다른 금요일이죠.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고 지수도 35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네. 오를 때 확인하면 좋잖아요. 코스피 2860까지 올라온 흐름들이고요. 코스닥도 850선에 근접합니다. 금요일 오후장의 변화들 살피면서 전략 세우고요. 다음 주까지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후장 터닝포인트 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합니다.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 MTN 차용주 전문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김성훈 대표님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신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이해해 주시고 차용주 의원님 말씀을 오늘 많이 해 주실 겁니다. 자,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예, 삼성전자가 정말 슈퍼 서프라이즈죠. 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이제 다시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1.7% 상승이고요. 또 좀 흥미로운 게 삼성전자 오르면서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약했었잖아요, 어제. 지금 한미반도체가 5% 상승이에요. 와, 반도체 정말 강합니다. 김성훈 대표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온 거 의미나 시장에서의 오늘 반도체주 강한 거 해석 좀 해주시죠. 네, 보면은 이제 어제 벌써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주가의 반등을 먼저 이끌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에 뭔가 의미 부여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보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이제 이 뷰는 많이들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주목해야 될 게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먼저 삼성전자 이제 DS 부분이 5조 이상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DS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달성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디램 가격이 2분기에 한 13에서 18% 정도 이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실적 부분이 HBM을 제외하고서도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게 고무적인 실적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가 어저께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오르면 오히려 이제 경쟁 상대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계속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오늘 하루 만에 반등폭을 보여주면서 사실 HBM의 실적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 부여가 크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이제 6조 얘기 나오고 있는데 4조 9천억에서 6조까지. 근데 뚜껑 열어보면은 6조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더 셀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HBM3E가 이제 우리가 ASP로 봤을 때 기존 대비해서도 10% 이상의 단가 인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본다면은 2분기뿐만이 아니고 하반기에 더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 정도 보여줬으면은 할 만큼 했고 SK하이닉스의 실적에 주목해보자. 앞서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출연했을 때 SK하이닉스 20만 돌파 아니면 삼성전자 10만 돌파를 경쟁을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사실 목표 주가가 36만 원 목표 주가도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상대가 크게 되지 않다. 저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 테스트가 임박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강하고 하이닉스가 약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SK 하이닉스는 얼마나 더 좋게 나오겠어.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의 키 맞추기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볼까요? 할 때 차용주 의원님도 하이닉스를 여전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다른 소부장도 좀 전략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저는 하이닉스는 불난 호떡집 이론을 계속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줄 서서 호떡집에서 호떡을 사가는 거니까 이제 불난 호떡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저 정도면 하이닉스는 지금 호떡을 얼마나 더 팔고 있는 거야?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제랑 다른 거죠. 어제는 삼성전자가 HBM을 팔면 하이닉스가 못 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HBM을 아직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실적이면 HBM 팔고 있는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야?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일단 소부장보다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좀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대략 한 40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나온 연간 가이던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40조인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가 2021년 최고치를 찍었을 때 50조였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40조면 2022년 수준입니다. 자, 2022년 수준이면 주가가 7만 원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50조 영업이익이었을 때 주가가 현재 주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이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50조보다 낮은 40조 올해 예상을 하는데 영업이익. 그러면 주가가 지금 현재 된다면 이것만 단순 평가하면 고평가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반전자 얘기할 수 있었던 논리적인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이거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제 HBM 붙으면 이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 동력을 갖는 거죠. 단순하게 재무제표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비교한다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간다라고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성장 동력이 붙기 시작한다라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수급도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현선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오늘도 들어오죠. 따라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삽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살 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이게 유출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SNS에 돌아다녔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정거래법에 걸리기 때문에, 공시법에 걸리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걸 산다라는 게 이번 주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뭘 사야 될까요? 현선물에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죠. 요게 상당히 저는 고마운 게 뭐냐면 여기 8만 5천 원부터 개인 매물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2020년과 2021년에 8만 원대 중반서부터 9만 원대까지 개인이 만들어 놓은 이 개인 매물대를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MTN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개인 매물대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누가 돌파해줘야 되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걸 뚫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실적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외국인 수급이 맞물리면서 이걸 좀 뚫어내려고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삼성전자,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톤을 50% 이상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확정 실적이 나왔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 보고 소부장까지 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소부장도 특히 우리가 한미반도체 필두에서는 이건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이거 대세다. 단 제가 이제 MTN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게 하이닉스를 여름까지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가을까지 연장했는데 이것도 올 하반기 들어서는 지금 신규로 진입해서 먹을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시면서 지금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호재성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주. 반도체주는 어쨌든 올 한 해 뭐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고 종목을 좀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가져가야 될 소위 핵심 섹터입니다.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터닝포인트 두 번째는요. 바이오주, 기술 이전, 치매란 말 안 쓰고 이제 알츠하이머, 비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바이오주들이 관심이 뭐 HLB 또 뉴스 있었고요. 굉장히 관심이 많죠. 어제도 이 얘기 다룬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전략이에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바이오는 김성훈 대표님 바이오 전략이요. 네, 바이오 이제 그 세 가지로 일단 압축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이제 상승한 일만 남았다. 뭐 9월에 이제 60% 이상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얘기했을 때는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조정을 받은 거고 바이오주는 시세 분출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랠리는 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선별적으로 HLB라든가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면 지금은 산발적으로 오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특허 만료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너도 나도 지금 상승폭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또 이런 이슈들이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당선
대한 또 우리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어느 정도의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좀 강한데 그 중에서 저는 유한양액을 그래도는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폐암신약 FDA 허가 여부가 우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 강하네요. 네, 그래서 오스코텍. 예. 네, 신고가를 진출하고 있는데 비소피암 관련돼서도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다라는 전제하에서 뭐 HLB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FDA 이 연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폭을 받았지만은 뭐 재차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유한양행하고 그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국내 중소 이 CDMO 기업들의 수주 확대 기대감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 박스권 돌파에 대한 흐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일단 뭐 당뇨병 치료제 관련돼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지금 시세 분출이 어느 정도는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추세는 죽지 않았습니다만은 조정 매수 관점으로서 계속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가 뭐 가장 강한 쪽은 당뇨병 치료 물질 후보 지속형 GLP죠. GLP-1R이죠. 이제 이 펩트론이 이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펩트론의 주가 흐름을 일단은 주목해서 다른 기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추세적인 흐름을 좀 한번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펩트론이 추세가 무너질수록 기타 이제 그 주변 또 관련주들의 변동폭이 워낙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시초가 처음보다도 엄청 강합니다. 지금 바이오 코스닥이 강한 이유가 바이오 쪽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네, 차영주 의원님, 네, 바이오 분명히 이제 관심들과 시세는 붙고 있는데 오늘도 급등각인데요. 전략이나 관심소 섹터 관심주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제 차기 주도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퍼포먼스를, 최근까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었죠. 반도체가 올라가다가 쉬면 이제 바이오 가는 거 아닙니까? 2차전지가 올라가다 쉬면 이제 바이오 가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올라가다 쉬면 이제 바이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많은 얘기를 해오다가 이제 드디어 바이오가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죠. 바이오 다음 차기 주자는 바이오다라는 얘기를 들어왔고 이게 움직이니까 이제는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좋다라고 해서 딱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안 움직여. 그러면 뭐가 좋은가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올라가 있어. 그러면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바이오가 지금 이제 어찌됐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바이오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김성호 대표님 말씀하신 종목도 다 좋고요. 최근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JW 중해제약이라든지 보령 같은 종목들도 바닥에서 다 올라갑니다. 이제 제약사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뭐 HBL 같은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올랐다라면 이제는 묵직한 제약사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죠. 저는 따라서 여전히 대장주 위주로 공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저는 최선호주로서는 셀트리온을 좀 그 삼성 바이오를 말씀드리는데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묵직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좀 가져가시고 한미약품 같은 것도 새로운 트리거를 마련했다라고 보여지죠. 뭐 제 몸무게를 보시나 조금 전에 출연하셨던 유한타증권의 차장님을 보시나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 차트상 이쁘다라는 거 요거 보게 된다라면 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 이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이오에 관한 전략들, 관심주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슈 또 넘어갈까요? 반가운 로봇주의 반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말 오랜만에 오늘 로봇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차영주 의원님, 뭐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로봇주 전략은? 네. 삼성전자가 이제 그 새로운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어제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해 물질들이 나오고 지금 이제 몇몇 그 이제 암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온 거 불편한 얘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이제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구체적인 계획까지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한번 좀 저도 오늘 시세를 받겠다 싶더라고요. 저녁 때 어제 그 뉴스를 보고. 하지만 이것을 이제 따라간다라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이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것은 한 군데당 개별 이슈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투입에 대한 계획이 나온 거지 본격적으로 투입이 들어가고 새로운 공장에서 이제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단순 테마로 좀 보시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짧게 치고 가는 것도 하나의 지금은 이제 방법을 좀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익이 나면 챙기고 가는 것이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그러면 아직은 어떤 그 주도주로서의 어떤 시세를 가져간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로봇주라는 게 우리가 특징을 보게 된다면 주도주로 가기에는 그렇죠.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라면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 소모품이잖아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공장에 1000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일회성 매출로 끝나는 겁니다. 그 1000대가 들어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AS 부분이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거 우리가 골프존이나 노래방 이론처럼 한 번 들어갈 때는 매출이 크지만 부품 업체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그렇죠.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의 그 단락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로봇주가 과거처럼 대세로 가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해서 점검해봤고요. 오후장 터닝포인트 네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반등 시도. 화장품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엄청 잘 가다가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면서 조금 슬로우해진 것 때문에 음식료 화장품, 특별히 화장품도 좀 조정 구간인데요. 김성훈 대표님, 지금 화장품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피크아웃 우려감이 이제 조금씩은 시장에 나와주면서 그동안의 상승 랠리가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지난주 보니까는 아마존에서 이제 K뷰티 컨퍼런스 데이를 개최하면서 지난주 살짝 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이번 주도 사실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네. 개인적인 생각은 수급적인 이슈도 일부 존재했다고 봅니다. 기타 다른 이제 우리가 선순환 과정에 있어서 바이오주 섹터라든가 일부 sek터들이 다시금 힘을 내면서 한정되어 있는 유동성에 따라서 K뷰티라든가 우리가 음식료도 조정폭이 일부 받았던 이제 흐름인데 사실 주목해야 될 점 2분기 실적입니다.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다시금 반등폭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이 좀 크다 생각이 되고요. 5월 이제 화장품 수출액도 40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와 1년간 K뷰티 판매량도 지금 78% 이상 증가를 하면서 미국 매출에 대한 성장폭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ODM 업체에 좀 주목하자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대만에 TSMC가 있다면 한국에는 화장품의 TSMC,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인디 브랜드들 요즘에 인기가 워낙에 좋은데 그래서 이 아이템을 주면은 더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한국콜마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우리가 포커싱을 낮춰서 좀 선별적인 전략.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2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CNC 인터내셔널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좀 뽑고 싶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마지막 주제는 종목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장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볼 만한 종목들. 김성훈 대표님은 6월 22일 날 동국제약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강하게 갔다가 지금은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된 상황이고요. 오늘 관심주 두 분 종목 좀 빠르게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일단 현대오토에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테슬라 자율주행 모멘텀입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한 10% 이상 상승폭을 좀 보여주면서 FSD 중국 상하이 테스트 인허가 취득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이 될 만하고요. 연기금 이제 이 순매수 흐름을 보니까 16일 연속해서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1분기가 소폭 부진했다면 2분기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실적 수준. 일단 영업이익은 54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만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네이버나 소카 출신의 임원 영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한국에서도 FSD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사업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 그룹 내에서 지금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중요한 역할론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에서도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고요. 오늘 일부 조정폭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또 시그널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표 주가 22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의원님은 6월 21일 날 LG 디스플레이를 말씀하셨는데 LG 디스플레이 상승률 굉장히 좋게 잘 가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 또 관심 섹터 말씀해 주십시오. 여전히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아이폰 판매에 따라서 22만 원 급락할 때도 매수다 오히려
하락 음봉에서도 저는 MTN 출연해서 매수다라고 말씀드렸고 저점을 잡은 이후에 지금 27만 원까지 왔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는 우리가 이제 챗GPT 이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HBM을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PC 버전에서 이제 휴대폰 버전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LG 디스플레이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따라서 삼성전기도 우리가 박스권 상단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쪽 섹터와 관련해서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이노텍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와 함께 관심 종목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 MTN 차용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